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번 달 수입차 판매량 꼭 보셔야 하는 이유, 중국산 테슬라 모델 Y RWD의 첫 번째 판매 대수가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수입차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은 수입차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사람 뉴스도 안 보나? 언론 보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뉴스핌, 테슬라 코리아 판매 부진, 장기적, 세계적 흐름 될 수도. 세계 전체에서 테슬라가 안 팔린다는 얘기죠. 전자신문, 없어서 못 팔던 테슬라 한 판매 60% 하락, 내부 쇄신 중. YTN, 테슬라 국내 판매 마이너스 60%, 신차도 없고 품질도 불만. 이게 오래된 기사도 아닙니다. 7월 기사면 2달 전 기사예요. 매일경제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 모편에 국내 판매 반토막, 또 반토막 난 테슬라. 이게 지난 9월 기사입니다. UPI 뉴스,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 독주하던 테슬라가 3위로 밀려. 우리나라 시장에 3위가 부족한 건가? 수입사 브랜드가 몇 개인데 3위가 뭐가 문제? 지금 언론사 기사대로면 내일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전기차 인기 없다더니만 역시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테슬라가 바로 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긴지. 9월 수입차 판매 순위 조금 늦긴 했죠. 그래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5위 제규어 5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규어 안 팝니다. 앞으로 판매 중단하고 신차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대기한다고 합니다. 훌륭한 자동차를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것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24위 롤스로이스입니다. 15대. 롤스로이스 한 달에 15대면 이게 얼마야? 가장 저렴하다는 모델이 한 5억쯤 되거든요. 75억 원어치 판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스펙터가 국내 출시 앞두고 있죠. 국내 환경부 인증도 이미 끝냈습니다. 상온 398km, 저온 390km 라고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가격은 6억 2,200만원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옵션 보통 1억 원어치 붙이죠. 7억 2천만원 정도면 살 수 있으실 겁니다. 차는 엄청나게 좋죠. 사실 BMW i7 타는 입장에서 스펙터 타다가 i7으로 넘어오니까 장난감 같다 할까? 그런 느낌이 살짝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동차긴 합니다. 이 스펙터 우리나라에서 타본 사람이 다 합쳐도 한 10명도 안 되실 텐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하고 저희 PD님이죠. 지난번 영상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위는 DS 입니다. 18대, 22위는 마세라티 30대, 21위는 람보르기니 49대, 19위는 GMC입니다. 52대입니다. GMC라는 브랜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시에라 드날리, 이거 GMC죠. 딱 한 대인데 이게 52대 팔렸다는 거예요. 19위는 링컨입니다. 52대, 18위는 캐딜락이네요. 55대. 사실 링컨, 캐딜락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제품력은 굉장히 좋아요. 링컨 내비게이터, 와 이렇게까지 화려하나?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차가 우리나라에 다닐 수 있나? 이 전장이나 전폭이나 크기나 고급감이나 오디오나 모든 면에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엄청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리릭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이 5m나 되는 준대형 전기 SUV인데 지나치게 과시적이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아주 늘씬하게 뽑힌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모델 X급 전기차인데 어떤 면에서는 X보다 더 비싸 보이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반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거리에서 위장막 차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이거 올해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없이 잘 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위는 벤틀리입니다. 60대, 16위는 혼다네요. 105대. 혼다는 105대 팔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이. 파일럿이 신형 나왔죠. CR-V 하이브리드 나왔습니다. 어코드 신형도 나왔어요. 디자인들 보면 105대 팔릴만 한가? 15위는 푸조입니다. 172대. 저희가 PD님 차로 뽑아드렸던 전기차 E208 있죠. 그때 당시 할인이 엄청나다고 해서 저희가 뽑았는데요. 이번 달에는 트림 상관없이 무조건 1150만원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까지 받으면 3천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는 차가 돼요. 전에 차 산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아주 엄청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14위는 포드 181대, 13위는 폴스타입니다. 292대. 야, 이번 달에 빠른 출고 모델 최대 1016만원 할인했잖아요. 저희도 영상으로 한번 보내드렸는데 조회수가 무려 40만이었습니다. 저희 영상 보고서 구매했던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다 팔렸겠지 싶네요. 12위는 지프입니다. 296대, 11위는 랜드로버 315대네요. 랜드로버는 대단합니다.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랜드로버는 마땅한 대항마가 없죠. 랜드로버는 랜드로버입니다. 생각해봐요. 디펜더하고 닮은 차 산타페? 뭐가 닮았어?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레인지로버
이런 차가 어딨어.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은 예쁩니다. 이거 이상 가는 디자인이 있을까? 승차감이 있을까? 고급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이네요. 10위는 포르쉐입니다. 695대. 와, 포르쉐를 690대를 사요? 이게 대한민국인가? 와, 제가 사실 예전에 포르쉐가 홍콩에서 500대 팔렸다는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오, 이거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파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파네요. 포르쉐는 가져올 수만 있으면 무조건 팔리는 차죠. 대단한 포르쉐입니다. 9위는 도요타입니다. 712대. 도요타 올해 아주 공격적입니다. 크라운 나왔죠. 하이랜더 나왔죠. 알파드 나왔습니다. 연말에는 프리우스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굳이 일본까지 가서 시승해봤는데 뭐 연비도 좋고 효율적인 자동차 맞습니다. 이게 저렴하게 나와야 될 차인데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이하로 나와주면 참 좋겠습니다. 8위는 미니입니다. 738대. 제가 요번에 미니 일렉트릭 아내차로 하나 뽑아드렸어요. 차에서 냄새가 좀... 중고차 살 때는 꼭 직접 가셔서 냄새까지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자, 7위는 렉서스입니다. 916대. 올해 RX, RZ까지 새로 출시했잖아요. RX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렸는데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RZ 뭔가 RX의 전기차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다른 차죠. 사실은 BZ의 디자인을 RX 비슷하게 약간 바꿨다고 보시면 돼요. 렉서스의 라인업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판매량도 많이 회복된 모습입니다. 6위는 폭스바겐입니다. 1114대. 폭스바겐이 6위? 좀 더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분들은 요 정도 팔고 만족스러우신가요? 골프 제타, 아테온, 티록, 티구안 이렇게 팔고 있어요. 세계 1등 도요타, 세계 2등 폭스바겐이라며. 근데 어떻게 도요타 폭스바겐이 이렇게 저조하죠? 한국 시장 뭐 별거 아니다 이건가요? 자, 5위는 아우디입니다. 1416대. 아우디가 어쩌다가 5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독 3사,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회사 아니었나요? 일단 주요 모델들이 조금 노후화된 게 판매 부진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A6가 가장 주력 모델이었는데 지금 BMW 5 시리즈, 벤츠 E클래스 다 풀체인지 했거든요. 근데 A6는 아직도 풀체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동화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나오게 되면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도 됩니다. 경쟁사 보면 BMW, 벤츠 전기차 라인업을 쫙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아우디는 지금 Q4 e-tron, Q4 e-tron 스포트백, e-tron GT 이것까지 세 가지. e-tron GT는 1억 6천만 원짜리 차니까 요거는 조금 선 넘는 것 같고, 저희가 바란다면 A3 전기차, A4 전기차 나오면 대박이겠다. 다양한 전기차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4위는 볼보입니다. 1555대. 볼보는 지금 주요 모델들의 대기가 6개월은 기본이고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하다. 미니밴도 나온다고 하는데 티저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려고 이러지? 미니밴이 너무 미니밴 같이 생겼는데 가장 작은 볼보부터 가장 커다란 볼보까지 이 모든 라인업을 다 갖추겠다는 게 지금 볼보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럭셔리 브랜드는 쉽게 할 수 없는 방향성인데 볼보 아무래도 중국의 총알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놓는 것 같습니다. 3위는 테슬라 4501대. 테슬라가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와, 잠깐만, 이게 아까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테슬라가 독주하다가 갑자기 3위가 됐다고 하는데 통계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독주한 적은 없죠. 맨날 공급 물량 얼마 없고 줄 서야 되고 주문하면 1년 걸리고 공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회사였죠. 근데 이제 대란이 일어났다는 차, 모델 Y가 1,500만 원이나 더 저렴한 차를 내놓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지금 판매 순위 3위에 올라섰네요. 여기서 그칠까? 그렇지 않겠죠. 테슬라는 연말에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사이버 트럭 나오면 저만 해도 미국 날아가서 바로 시승할 것 같아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2.9초, 최대 견인 능력이 6톤, 사전 예약한 사람이 200만 명. 이거 어떻게 200만 명이 예약을 했지? 이 중에 절반이 취소한다 그래도 자동차 한 종류가 100만 대가 된다니까? 이게 가능한 건가? 테슬라 분위기로는 한국에 팔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한국 시장에는 내놓고자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매직독. 충전기를 엄청나게 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얼핏 듣긴 했는데 이 우리나라 전체에 테슬라 충전기를 어마어마하게 깔면서 테슬라 충전기에 테슬라가 아닌 다른 차들도 다 충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충전 사업을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 사용자들한테 설문조사 해봤겠죠. 전기차 충전 경험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많은 전기차 오너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2위는 BMW입니다. 6188대. 기존 판매량을 견인하던 5시리즈 신형으로 바뀌면서 잠깐 빈틈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벤츠에 1위 자리를 내준 것 같습니다. 1위 벤츠입니다. 6971대. BMW와 벤츠 1위 경쟁 아주 치열하고요. 지금까지 판매 대수를 봤을 때는 올해는 당연히 BMW 1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벤츠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수입차 누적 판매 1위는 지금까지는 BMW가 앞서 있습니다. 2000대 차이고요. 연말에 한 3개월 남았거든요. 요 3개월 동안에 벤츠가 추월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역시 BMW가 2023년 1위를 차지하게 될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나라에는 무려 170종의 차량이 판매됐는데요. 한 대라도 팔린 차만 170종. 그러니까 한 대도 안 팔린 차들까지 합하면 뭐 200대쯤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 대도 못 판 차들을 살펴보면요. 볼보 V60cc입니다. 한 대 팔렸네요. 그리고 제규어, F페이스, 링컨 내비게이터,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2대. 포르쉐 카이엔. 완전 신형이기 때문에 요거 거의 없어요. 캐딜락 CT5, 롤스로이스 팬텀 시리즈 2 이것도 신형이니까 거의 없고요. 벤츠 GLS 클래스, 마세라티 기블리 아직도 있어? 제규어 F타입 다 3대씩 팔았습니다. 워낙 비싼 차고 워낙 레어한 차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마세라티 MC20 이거 알고 계신가요? 야, 이거 너무 멋있죠? MC20 시에로라고? 대우 시에로지. 시에로는 그거 아니고요. 이건 똑같이 쓰지만 첼로라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스페인에서는 시에로라고 하고 이태리에선 첼로라고 해요. 마세라티는 이태리 차니까 당연히 첼로. 133위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디자인에 멋진 사운드를 내는 아주 마세라티다운 자동차로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세라티가 이렇게 라인업을 좀 교체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페라리 프로스 한 개 아닌가? 같은 혈통이고. 농담 화내지 마세요. 얼마 전에 프로스 한 개 시승하고 왔는데요. 저희 탄 차는 옵션을 붙여서 7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 사진이 요즘 논란인데요. 페라리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태그를 걸었죠. 누가 봐도 일본이잖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 발끈했습니다.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부러뜨려서 끓이는 거 요거를 넣었어요. 이태리 사람들 거의 기절하죠. 그리고 한국 사람은 파인애플 피자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이태리 사람들한테 완전히 고문하는 거죠. 다시는 한국을 헷갈리지 마라. 55위는 벤츠 EQ입니다. 중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죠. 디자인의 호불호가 좀 갈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113대. 53위는 포르쉐 911입니다. 119대 팔았네요. 911을 이렇게 많이 팔아? 대한민국 진짜. 911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몇 년씩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국내 물량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물량이 좀 줄어드나? 그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건 까레라 4 GTS 까브리올레라고 합니다. 역시 911은 까브리올레죠. 사실 저도 이걸 주문했다가 취소했는데 엄청 비싸거든요. 2억 2061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옵션 붙이면 2억 한 5, 6천 될 겁니다. 2억 5, 6천이면 GT3를 사지. 이거 너무 비싼 차기 때문에 보통 GTS라는 건 실제로 성능이 좋은 차가 아니죠. 원래 포르쉐가 GTS라는 이름을 붙이면 조금 더 싼 모델입니다. 인기 있는 옵션들을 다 모아요. 거기에 엔진 마력을 약간 올려줍니다. 모델 체인지가 되기 직전에 야 이래도 안 사? 하면서 옵션 가격보다 후려쳐서 좀 싸게 파는 게 GTS 모델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GTS의 개념이 좀 바뀌었죠. GTS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네? 그러면 가격을 좀 올려볼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 나온 게 요번 911 신형 992의 GTS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이렇게 비싸면 GTS 살 필요가 없지. 다음 모델 사야지. 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그거라도 좋아. 더 비싸니까 더 좋아. 라면서 아마 GTS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50위권입니다. 수입차는 52만 대도 엄청 잘 팔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50위 폭스바겐 제타입니다. 128대. 49위 벤츠 EQE SUV입니다. 129대. 48위 메르세데스 벤츠 EQS입니다. 130대. 아마 어떤 분들은 EQE EQS가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조금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떤 사이트는 이 둘을 합쳐버렸어요. EQE SUV하고 EQE는 아예 관계없는 차잖아요. 이름만 같아. 그냥 다른 차입니다.
합니다. 벤츠가 네이밍을 얼마나 헷갈리게 했으면 사람들이 이걸 둘을 같은 차로 알고 합쳐버려. 이건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EQS, EQE는 그다지 인기가 없는 상태다. 47위는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133대. 가격 생각하면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46위는 BMW 4 시리즈입니다. 138대. 자, 45위는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140대.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 지난달부터 신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44위는 렉서스 RS입니다. 153대. 공동 42위에는 볼보 S90 있고 아우디 Q5가 있네요. 158대입니다. 41위 엄청난 차입니다. BMW i7 165대. 제가 타는 차죠. 제가 사실 여러 차들 타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압도적인 1등. 그냥 이보다 좋은 차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엄청난 자동차예요. 물론 롤스로이스는 더 좋을 수 있지. 스펙터 당연히 더 고급스럽고 더 조용하고 오디오 더 좋고 인테리어 소재 더 좋고 이런 거 있는데 그 인테리어에다가 6억 5천이잖아. i7은 2억인데? i7은 3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비싸도 너무 비싼 게 아닌가. 가성비로는 i7이 짱이다. 지금 가장 강력한 i7 M70 모델의 계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2억 3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i7 60 M 스포츠 모델은 2억 1870만. 별로 차이 안 나잖아. 왜 눈물이. 40위는 포르쉐 파나메라입니다. 와, 이것도 정말 줄 서서 사는 차죠. 저는 타이칸보다 파나메라가 좀 더 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가 훨씬 고급스러워.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4명이 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나 너무 고급스럽죠. 최근에 파나메라가 이슈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파나메라 급발진이라고 올라온 사진인데요.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차가 카페를 뚫고서 이렇게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 카페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은 없어. 차가 들이받는 걸 옆에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운전자분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이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주차장에서 결제하려고 이렇게 몸을 뺐는데 차가 갑자기 발진하더니 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사실 운전자는 40대예요. 젊고 이성적인 사람이겠죠. 그럼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면 이거 급발진이 맞나? 아마 좀 있으면 블랙박스 동영상도 나올 수 있어요. 차가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도 똑같아요. 모르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하고도 나는 관계없고 이 운전자하고도 나는 관계없는 거예요. 제3자가 돼서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급발진이 틀림없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주차장에서 이거 결제하다가 차가 튀어나가는 경우 정말 많다. 이건 분명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주차장에서 창문을 열잖아요. 무조건 P를 누르세요. 여러분들의 오른발 오토홀드 몸을 빼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내 발을 믿지 마세요. 만약에 차가 튀어나갔다 꼭 기억하세요. 두 발로 브레이크. 시동 끄는 거 안 됩니다. P 넣는 거 안 돼요. 무조건 두 발로 브레이크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차가 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핸들을 무릎으로 치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금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아이고,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입니다. 포르쉐 운전자분께서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내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페달 오인할 수 있어요. 그거 갖다 박을 때까지 누가 오인하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두 발로 브레이크. 핸들 한번 때리고 브레이크. 꼭 한번 해보세요. 자, 38위는 벤츠 EQB입니다. 174대. 많이 팔았네요. EQB는 사실 크기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뒷좌석에 앉으면 약간 다리 놓는 게 조금 불편해. 이건 책상다리 하라고 만든 의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게 아마 큰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은 7,600만원부터 처음에는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했어요. 6,900만원 뭐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이오닉보다 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가격을 7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여전히 인기네요. 자, 37위 도요타 알파드입니다. 180대. 알파드 180대를 한 번에 팔았어요. 180이라는 숫자로 똑 떨어지잖아요. 180대를 들여왔으니까 그거 다 판 겁니다. 지금 알파드 주문하면은 올해 못 받아요. 내년에 받을 수 있답니다. 9,920만원 엄청나게 비싼 가격의 미니밴인데 이렇게나 잘 팔릴 수가 있네요. 디자인 보면 이렇게 괴상하게 생겼죠. 근데 2열 시트 이렇게까지 편안한 자동차는 없었어요. 국내 카니발, 스타리아 등등등 뭐 나오지만 시트에 대해서 지나치리만치 무관심했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편안한 차가 없고 뭔가 몸을 감싸주는 차가 없었어요. 팔걸이 제대로 돼 있는 차 거의 없었고 이 알파드에 타면 2열 시트에 딱 앉는 순간 와 이거는 너무 고급이다. 내 서재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자동차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보면 뭘 만들고 있는지를 혼동하죠. 멋있는 디자인의 물건을 만드는 건가? 예술품 만드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야지. 머리가 막 닿고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데 그래도 멋있으니까 좀 참으세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앉은 의자부터 디자인하고 이 사람이 편안하게 앉았을 때 그 자세부터 디자인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씩을 뭘 만들어 나갔어야지. 당연히 사람부터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알파드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6위는 BMW X1입니다. 189대. 35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입니다. 192대. 공동 33위를 하고 있는 자동차 아우디 Q4 e-tron, 볼보 S60입니다. 193대네요. 32위는 폭스바겐 골프입니다. 198대. 31위는 미니 클럽맨입니다. 205대. 공동 29위는 미니 컨트리맨 벤츠 CLS입니다. 221대. 28위는 폭스바겐 ID4네요. ID4가 정말 엄청난 차입니다. 가격이 5,690만원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주행거리는 440km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내가 굉장히 넉넉해요. 승차감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보조금 100%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 보조금 조금 빠지는데 그래도 보조금 거의 다 받을 수 있는 자동차예요. 거기에 할인만 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모든 면에서 ID4는 훌륭한 자동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해보면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등등등 여러 국산차들 나오고 있는데 가격대를 보면 비슷해요. 테슬라 모델 Y하고 비교해도 가격이 더 쌉니다. 진짜 가성비의 자동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7위는 넥서스 NX입니다. 223대. 26위는 도요타 RAV4네요. 224대. 25위는 벤츠 GLB입니다. 227대. 벤츠 GLB 227대나 판매됐어요. 엄청난 인기죠. GLB는 희한한 차죠. 이게 작은 차라고 하는데 3열까지 있어요. 아주 귀여운 느낌의 자동차기도 하고 인기 있을만 합니다. 24위는 BMW 1 시리즈네요. 228대. 23위는 미니 쿠퍼입니다. 236대. 22위는 벤츠 C클래스입니다. 244대. 이상하게 국산차는 소형차가 그다지 인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미엄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소형차가 꽤 인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선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미엄의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국산차 같으면 작은 차가 프리미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수입차는 작더라도 프리미엄을 주는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의 인기가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위는 벤츠 구형 GL입니다. 251대. 20위는 BMW X6네요. 277대. 야 잠깐만, X6 얼마짜리 차인데 277대 팔았어? 1억 2천만원짜리 차거든요. 277대가 매달 팔려?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닙니다. 18위 BMW X7입니다. X7은 더 비싸잖아. 1억 4천만원부터 시작이에요. 40i가 그렇고 60i는 가격이 1억 8천만원. 야 대단하네요. 엄청난 자동차가 지금 292대가 팔렸습니다. 17위는 BMW X3입니다. 299대. 16위는 BMW i4입니다. 317대. 이영빈 작가가 i4를 얼마 전에 구입하셨죠? 만족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가솔린차 타던 사람이 전기차로 넘어오면 그 만족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부정적인 얘기들 많이 있지만 한번 타면 다시 가솔린차로 못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조용하지, 정말 잘 나가지. 이 자동차를 바라보는 차원 자체가 달라집니다. 가솔린차에서는 엔진 소음이 더 좋네, 뭐 변속 느낌이 더 좋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기차에는 아예 그 얘기가 없는 거죠. 그냥 조용한 거, 변속 충격 없는 거, 이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정숙함을 더하고 안정감을 더하고 잘 나가는 느낌 더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당연히 매력적이죠. 15위는 BMW X4입니다. 318대. 14위는 벤츠 신형 GLC네요. 333대. 13위는 BMW 7 시리즈입니다. 368대.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BMW 7 시리즈는 파워 오브 초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을 고를 수 있다고 해요. 가솔린, 디젤, 플러그인, 전기차까지. 이번 7 시리즈는 전기차와 가솔린차 중에 네가 파워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7과 7 시리즈는 외관에서 똑같고요. 실제 그 안에 구성도 똑같고요. 밑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간, 가솔린인 경우는 거기를 비워놓습니다. 똑같은 차에 파워트레인만 다르다 라고 팔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 둘을 합쳐야죠. 그럼 무려 533대가 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판매 6등이 됩니다. 와 세상에,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네요. 역시 전기차의 위용, 새로운 디자인의 위용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4 시리즈도 i4랑 4 시리즈를 합쳐서 10위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둘은 조금 달라요. 스펙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i4랑 4 시리즈
시리즈를 합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i5랑 5 시리즈는 합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꾸 너무 자의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i5 520 둘 다 5 시리즈라고 얘기하고요. 7 시리즈는 i7 740 이렇게 하고 7 시리즈라고 내놓습니다. 반면에 i4 4 시리즈 이 둘은 같이 출시하지 않았어요. 4 시리즈는 문자 개수보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 맞습니다. 10위는 벤츠 S클래스입니다. 382대. 조금 초라하네요. 아니 그럼 EQS는 왜 안 합치냐? EQS는 분리해야 돼요. S클래스가 아니거든요. S클래스 요렇게, EQS 요렇게 생긴 차입니다. 둘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름에서 S라는 말을 같이 공유할 뿐이죠. 이번 판은 BMW 7 시리즈가 너무 노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고차의 전기 파워트레인을 적극적으로 집어넣고 최고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S클래스 정말 정숙해? 승차감 정말 좋아? 변속 충격도 안 느껴져? 그럼 뭐해? 우린 전기차인데 너네가 추구하는 것보다 우린 압도적으로 앞에 가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벤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럭셔리 카를 만드는 모든 메이커가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롤스로이스도 이제 모든 차를 전기차로만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부가티도 전기차로 슈퍼카 만드는 세상인데 벤츠 너네가 뭔데? 제네시스 너네가 뭔데? 지금 아직도 내연기관을 부여잡고서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죠? 11위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405대. 10위는 벤츠 신형 GL입니다. 442대. 9위는 BMW 5 시리즈네요. 459대. BMW가 이렇게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형입니다. 아직 신형은 인도를 한 대도 못했어요. 8위는 렉서스 ES입니다. 465대. 6위는 BMW iX3 X5입니다. 467대. 테슬라 중국산 전기차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BMW iX3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5위는 BMW 6 시리즈입니다. 550대. 4위는 아우디 A6입니다. 571대. 아우디 A6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 노후됐다 이러면서 뭐 여러가지로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4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우디의 저력 할인인가? 3위는 BMW 3 시리즈입니다. 842대. 5 시리즈 재고가 소진되면서 신형 5 시리즈가 나오기 전에 3 시리즈를 조금 더 판 것 같죠? 무려 3위에 올라섰습니다. 2위는 볼보 XC60입니다. 899대. 우리나라 2위가 볼보입니다. XC60은 굉장히 좋은 차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크기이기도 하고요. 이 가족들이 같이 즐길 때 넉넉한 공간, 그리고 승차감, 그리고 안전성까지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다 갖춰놓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품질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품질 이슈가 생기기 마련인데 품질 이슈 잘못 대응하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의 볼보 이미지 정말 좋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서비스면 서비스, 품질이면 품질,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3510대. 네, 2등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600대가 넘는 격차를 보여주고 있네요. 역시 E클래스입니다. 갑자기 더 많이 판 건 아니고요. 5 시리즈가 조금 더 팔고 있었는데 5 시리즈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렇게 1등을 차지하게 됐네요. 최근 들어서 메르세데스 벤츠 할인도 상당히 해주고 있다는데 직접 매장에 가셔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츠가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BMW와 벤츠의 대결이 심화되고 더 치열해질수록 누가 좋습니까? 소비자들이 좋죠. 더 치열하게 경쟁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잠깐만, 그런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지금 벤츠 E클래스가 1등이야? 그러면 없는 차가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는 한국수입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웃기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수입차협회는 수입차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데 그런데 수입차 중에 협회가 아닌 수입차는 거기 넣지를 않습니다. 몇 대를 팔았어도 아예 안 판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수입차협회 차가 아니다 보니까 순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순위가 무슨 의미가 있어? 자, 그럼 테슬라는 몇 위일까? 테슬라 모델 Y 4206대 단연코 1등을 차지하고 마네요.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물론 테슬라가 1등 차지한 거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3월에 모델 3로 1위에 등극했죠. 그때 당시 모델 3 가격이 5,999만원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엔 모델 Y 5,699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또 1위에 올라선 걸 보여주네요. 4,206대.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판매량이냐? 국산차 중에서 7위 신형 산타페만큼 판 겁니다. 이 차보다 더 많이 판 차를 보면요, 소렌토, 그랜저, 스포티지, 셀토스, 카니발, 산타페, 다음이 모델 Y예요.
정말 엄청나게 판 거죠. 돈을 벌어들이기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인 겁니다. 제일 비싸다는 그랜저 4천만원에서 비싸봐야 5천만원이잖아요. 산타페도 3천만원대부터 4천만원 5천만원이면 아주 좋은 차 사고, 모델 Y 가격이 싸다고 하지만 5,699만원이에요 그랜저하고 비교해도 1,000만원이 더 비싸죠. 차 한 대 매출로는 가장 많이 남긴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 이게 끝일까? 아닙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모델 Y는 지금보다 더 팔릴 거예요. 물량만 주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더 팔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중국산 LFP 배터리를 싣고 있는 중국산 자동차, 이렇게까지 인기를 끈다? 사실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LFP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합니다. 아무리 싫다고 이렇게 댓글로 올리시고 커뮤니티에서 김한용이 중국의 돈을 받았다, 테슬라에서 돈을 받았다, 매국노다, LFP를 사용한 현대 기아차 망해라, 테슬라 망해라, 뭐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그 무슨 짓을 하셔도 LFP를 막진 못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망해라 망해라 이런 분들 정말 많은데, 정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역수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어쨌거나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같이 올라간 거잖아요. 중국 무역에서 우리가 흑자 보던 거, 그게 우리의 흑자 비결이었는데 요즘 우리가 왜 무역 적자가 납니까? 대중국 무역 적자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수출액 166억 달러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기존에 중국 입장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였습니다. 대만에 이어 2위였는데 올해는 어때요? 미국, 호주에 밀려서 우리나라가 4위가 됐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저조해져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물론 경기가 좀 나빠졌지만 미국하고 호주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한국하고 거래 자체를 크게 줄였다는 겁니다. 대중국 반도체 판매 너무 부족해졌고요. 자동차 판매 이것도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중국에서 테슬라 4,000대 사왔다? 현대기아는 적어도 4만 대는 팔아야죠. 우리가 정말 중국보다 더 우월하고 더 뛰어난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중국산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막을 게 아니라 중국에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수입차 순위 살펴봤는데요. 테슬라, 벤츠, BMW, 볼보 순위예요. 예전에는 독삼사라는 표현 있었잖아요. 지금은 테슬라 중국, 벤츠, BMW 독일, 볼보 중국. 아무튼 독삼사라는 표현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 저조하다고 하는데 수입차에서는 결코 저조하지 않죠. 1위 전기차고 6위 전기차고, 이런 것들 보면 상대적으로 가격 저항이 좀 적은 수입차에서는 전기차 인기가 여전히 좋은 걸 보면 전기차가 확실히 미래는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전기차가 하락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 뿐이라고 합니다. 2023년 올해 들어 지금까지를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성장률은 세계적으로 무려 35%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판매 증가는 사실 한 자릿수를 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정말 긴장해야 되는 한 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 판매량 남들 다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경쟁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수입차에 있어서 정말 긴장해야 된다고 드렸던 말씀, 중국산 전기차가 몰려 들어옵니다. 이게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들이 몰려올 텐데 이런 것들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